혹시 오늘 밤도 뒤척이다 새벽 서너 시에 눈이 떠지셨나요? 억지로 다시 잠을 청해보지만 온갖 걱정과 불안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릿속을 헤집어 놓아 결국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나이가 드니 잠이 없어지는 건 당연하다. 혹은 이놈의 불면증 평생 안고 가야 할 숙제인가 보다. 라며 어느새 체념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제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의 그 지긋지긋한 불면증과의 싸움에 종지부를 찍어드릴 열쇠를 가져왔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시도해보셨을 마그네슘 요법. 하지만 여기에 아주 특별한 한 가지를 더했을 때 그 효과가 무려 80% 이상 증폭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을 드셔보시고도 효과가 그저 그렇다며 실망하셨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그 결정적인 마지막 한 조각의 퍼즐을 놓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그 퍼즐 조각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수많은 어르신 환자분들을 매일같이 마주하는 내과 전문의입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시는 많은 분들의 공통된 하소연은 바로 잠 문제입니다. 수면제 없이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들 수 없다는 분들의 지친 얼굴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몸 본연의 치유력을 깨워 건강한 잠을 되찾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해왔고 마침내 그 해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오늘 여러분께 공개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제가 마그네슘이 수면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드린 영상을 기억하시나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그 영상을 보시고 덕분에 잠을 푹 잤다, 새벽에 깨는 일이 줄었다며 감사 인사를 남겨주셨습니다.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저 또한 큰 보람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부 분들께서는 분명히 마그네슘을 챙겨 먹었는데도 여전히 잠이 깊게 들지 않아요.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깨는 건 여전합니다. 와 같은 고민을 토로하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댓글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바로 마그네슘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우리 몸의 수면 시스템을 완벽하게 복원시켜줄 마지막 한 조각의 퍼즐. 그것은 바로 우리 주방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꿀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뭐라고? 꿀? 꿀은 그냥 설탕 덩어리 아니야? 자기 전에 단 걸 먹으라니 당뇨 걱정되고 살찔까봐 무서운데?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의사로서 자기 전 당분 섭취를 권장하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꿀은 단순한 설탕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사용해온 천연 수면제이자 스트레스 호르몬을 잠재우고 뇌를 평온하게 만드는 강력한 약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마그네슘과 꿀의 조합이 수면제의 도움 없이도 여러분을 아기처럼 깊은 잠에 빠뜨릴 수 있는지 그 놀라운 과학적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부터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활짝 열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면의 비밀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우선 우리가 왜 잠을 못 자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불면증의 원인을 멜라토닌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수면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일명 수면 호르몬이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멜라토닌 영양제를 직접 사서 드시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은 문제를 표면적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증상에만 집중할 뿐 그 증상을 유발한 진짜 뿌리를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집에 불이 났는데 화재 경보기만 끄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문제는 멜라토닌 그 자체가 아니라 멜라토닌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재료는 무엇일까요?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이 세로토닌이야말로 꿀잠의 진짜 열쇠를 쥐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우리의 뇌는 아주 흥미로운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낮 동안 햇빛을 충분히 받고 즐겁게 활동하며 만들어진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어둠을 신호로 삼아 멜라토닌으로 변신합니다. 즉, 낮에 세로토닌을 충분히 비축해두지 않으면 밤에 아무리 잠을 자려고 애써도 멜라토닌이 제대로 생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햇빛이 차단된 실내에서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해서 하루 종일 사무실이나 집안에 머물다가 해가 진 뒤에야 퇴근합니다. 여기에 끊임없는 스트레스,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블루라이트 노출 등이 더해지면서 우리 몸의 세로토닌 공장은 거의 파업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니 당연히 밤에 멜라토닌도 부족해지고 결국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로토닌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바로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그 원료가 됩니다.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고기, 생선, 달걀, 콩, 견과류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거대한 장벽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 트립토판을 섭취해도 이 트립토판이 뇌로 들어가 세로토닌으로 바뀌는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에는 혈뇌장벽이라는 아주 깐깐한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좁은 문이 있습니다. 수많은 아미노산들이 이 문을 통과해 뇌로 들어가려고 경쟁하는데 안타깝게도 트립토판은 다른 아미노산들에 비해 힘이 약하고 덩치도 커서 경쟁에서 밀려나기 일쑤입니다. 마치 인기 있는 콘서트장에 들어가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는데 힘없는 사람은 뒤로 밀려나 결국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아무리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도 정작 뇌로 들어가는 양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니 세로토닌을 충분히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듣고 그래서 내가 잠을 못 잤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원인을 찾았다 라고 한번 적어주세요. 우리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적의 해결사 꿀이 등장합니다. 꿀 한 스푼이 어떻게 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트립토판을 뇌로 무사히 들여보내줄 수 있을까요? 비밀은 꿀에 포함된 천연포도당과 과당의 절묘한 비율에 있습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약 1시간 전에 꿀 한 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면 우리 몸의 혈당이 아주 부드럽게 약간 상승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바로 이 인슐린이 마법을 부립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에 있는 여러 아미노산들에게 얘들아, 지금은 뇌로 갈 때가 아니야. 근육으로 가서 에너지를 보충하렴 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트립토판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미노산들이 순순히 근육세포로 이동합니다. 갑자기 좁은 문 앞에 있던 경쟁자들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트립토판은 아무런 방해 없이 유유히 마치 귀한 손님처럼 대접받으며 뇌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뇌로 들어간 트립토판은 풍족한 세로토닌으로 전환되고 이 세로토닌은 밤이 깊어짐에 따라 충분한 양의 멜라토닌으로 변신하여 우리를 깊고 평온한 잠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꿀 한 스푼이 이렇게 정교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리 몸의 수면 시스템을 정상화시킨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그런데 꿀의 역할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꿀은 불면증의 또 다른 주범인 스트레스 호르몬을 잠재우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에서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코티솔은 우리 몸을 각성 상태로 만들어 잠을 방해하는 아주 고약한 녀석입니다. 특히 새벽에 코티솔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잠에서 깨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꿀에 들어있는 천연 당분은 간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됩니다. 밤사이 뇌는 계속 활동하며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이때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충분하지 않으면 뇌는 비상사태다, 에너지가 부족하다 고 인식하고 코티솔을 분비시켜 몸을 깨우게 됩니다. 잠들기 전 꿀 한 스푼은 밤새 뇌가 사용할 충분한 연료를 간에 채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뇌는 안심하고 에너지는 충분하구나, 푹 쉬어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며 코티솔 분비를 멈추고 우리는 새벽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꿀이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마그네슘이 더해지면 어떤 시너지가 일어날까요?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600가지가 넘는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필수 미네랄이지만 특히 신경계와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 천연 신경안정제라고도 불립니다.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잔뜩 움츠러든 우리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마그네슘은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의 과도한 분비를 억제하고 반대로 뇌를 안정시키는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수용체를 활성화합니다. 쉽게 말해 하루 종일 켜져 있던 우리 몸의 활성 스위치를 휴식 모드로 전환하여 편안한 쉼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이완되지 못하고 과도하게 수축하면서 경련, 즉 쥐가 나게 됩니다. 특히
밤에 종아리나 발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깨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마그네슘 결핍 신호입니다. 이제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꿀은 뇌에 멜라토닌의 재료인 트립토판을 공급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잠재워 잠들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은 온몸의 신경과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어 몸을 완벽한 이완 상태로 만듭니다. 꿀이 정신을 재우고 마그네슘이 육체를 재우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어떤 수면제도 줄 수 없는 자연스럽고 깊은 잠, 자고 일어났을 때 온몸이 날아갈 듯 가뿐해지는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이 여러분의 불면증 극복에 큰 희망을 주었다면 나도 오늘 밤부터 시작한다 라는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개적으로 약속하면 실천할 힘이 더욱 강해집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을 정확하게 따라하셔야만 최고의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 꼭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첫째, 황금 시간대를 지켜야 합니다. 꿀과 마그네슘을 섭취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 혹은 본인이 평소 잠자리에 드는 시간으로부터 정확히 1시간 전입니다. 왜냐하면 꿀과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 흡수되어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잠들기 직전에 드시면 소화기관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고 너무 일찍 드시면 정작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을 때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잠들기 1시간 전 이 황금 시간대를 기억해 주십시오. 둘째, 올바른 종류의 꿀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앞서 꿀은 단순한 설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전제는 바로 가공되지 않은 천연 생꿀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마트에 가보면 맑고 투명한 유리병에 담긴 꿀들이 많습니다. 보기에는 깨끗하고 좋아 보이지만 대부분은 정제꿀, 즉 고온에서 가열 처리된 꿀입니다. 열을 가하면 꿀이 굳는 것을 막고 유통하기에 편리하지만 그 과정에서 꿀에 들어있는 효소, 비타민, 미네랄 등 우리 몸에 유익한 영양소들이 대부분 파괴되어 버립니다. 이런 꿀은 정말 설탕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바로 생꿀입니다. 생꿀은 열 처리를 하지 않아 색이 다소 탁하고 겨울철에는 하얗게 굳어 있기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있는 효소와 영양분이 그대로 담겨있는 생꿀만이 제가 말씀드린 기적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꿀을 고르실 때 제품 라벨에 생꿀이라고 적혀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믿을 수 있는 양봉 농가에서 직접 구매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섭취량은 일반적인 차숟가락으로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이 꿀을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잘 타서 드시면 됩니다. 절대로 찬물에 타서 드시지 마세요. 찬물은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미지근한 물이어야 합니다. 셋째, 올바른 종류의 마그네슘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그네슘도 종류가 매우 다양해서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시중에서 가장 저렴하고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산화 마그네슘입니다. 하지만 산화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매우 낮고 위장에 부담을 주어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수면 목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마그네슘은 바로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입니다. 글리시네이트 형태는 아미노산인 글리신과 결합되어 있어 흡수율이 매우 높고 위장장애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글리신 자체도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수면을 돕는 효과가 있어 그야말로 꿀잠을 위한 최고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인 기준 하루 권장량은 200에서 400mg 사이입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200mg으로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보면서 점차 양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최종 공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 또는 잠들기 1시간 전에 생꿀 한 찻숟가락을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잘 녹입니다. 그리고 이 꿀물과 함께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200에서 400mg 한 알을 함께 섭취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깊은 잠으로 이끌어줄 꿀잠의 황금 공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실천하면서 많은 분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이 실수들을 피해야만 완벽한 효과를 볼 수 있으니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4가지 주의사항을 꼭 명심하십시오. 첫 번째 실수는 앞서 강조했던 잘못된 시간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직전에 허겁지겁 챙겨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이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1시간 전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잘못된 종류의 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아무 꿀이나 특히 열 처리를 거친 정제 꿀을 사용하면 혈당만 높일 뿐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혈당 스파이크로 인해 잠을 더 설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생꿀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잘못된 종류의 마그네슘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효과가 미미한 산화 마그네슘을 드시고는 나는 마그네슘이 안 맞나 봐 라고 포기하시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꼭 흡수율이 높은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선택하십시오. 네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수는 바로 생활 습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마법의 약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자연적인 리듬을 되찾아주는 보조장치입니다. 낮 동안 햇빛은 전혀 보지 않고 오후 늦게까지 커피를 서너 잔씩 마시면서 밤에 꿀과 마그네슘만 먹는다고 잠이 잘 올 리가 없습니다. 건강한 수면은 하루 전체의 생활 습관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입니다. 이 점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또한 사람마다 몸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몇 가지 상황별 맞춤 조절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경우 소화 기능이 약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드셨을 때 속이 조금 불편하다면 마그네슘 시트레이트 형태로 바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시트레이트는 흡수율도 좋고 변비를 완화하는 효과도 있어 소화가 잘 안 되는 어르신들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 자체에는 여전히 글리시네이트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 섭취가 걱정되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꿀의 양을 반 찻숟가락으로 줄여서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그네슘의 양을 조금 더 늘려 300에서 400mg 정도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여 혈당 변화를 체크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면 홍조나 식은땀 등 갱년기 증상으로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분들의 경우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꿀의 양도 한 찻숟가락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호르몬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낮 동안 무기력하고 피곤함을 많이 느끼는 남성분들이라면 마그네슘을 저녁에만 드시지 말고 아침 식사 후에 한 번, 저녁 잠들기 전에 한 번, 이렇게 2번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운동을 즐기시거나 밤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은 마그네슘 소모량이 많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분들은 마그네슘 총 섭취량을 400mg까지 늘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제가 정말 많은 정보를 드렸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건강한 잠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들이니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고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노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바로잡아 자연의 섭리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최고의 수면을 위한 이상적인 하루 일과표를 제안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함께 실천하신다면 꿀과 마그네슘의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 기상 후 가장 먼저 커튼을 활짝 열고 아침 햇살을 10분 이상 쬐어주세요. 이것은 우리 뇌에 아침이 왔어, 세로토닌을 만들기 시작해 라는 신호를 보내는 가장 강력한 스위치입니다. 아침 식사, 달걀, 두부, 그릭 요거트 등 트립토판이 풍부한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세요. 점심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통해 다시 한번 햇빛을 쬐어주면 세로토닌 합성에 더욱 좋습니다. 오후 2시 이후 커피, 녹차 등 카페인이 든 음료는 절대 금물입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데 8시간 이상이 걸려 수면을 방해합니다. 저녁 식사,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과식이나 야식은 위장에 부담을 주어 숙면을 방해합니다. 저녁 8시, 스마트폰, 텔레비전, 컴퓨터 등 모든 전자기기의 전원을 끄십시오.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대신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스트레칭, 명상을 하며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하세요. 저녁 9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체온이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서서히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의 주인공인 따뜻한 꿀물과 마그네슘을 섭취합니다. 저녁 10시에서 11시 사이 침실은 최대한 어둡고 조용하게 만든 뒤 잠자리에 듭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생체 리듬을 잡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저녁 9시에서 10시라는 시간은 절대적인 규칙이 아닙니다. 만약 평소 새벽 1시에 주무시는 분이라면 밤 12시에 꿀과 마그네슘을 드시는 것이 맞습니다. 핵심은 자신이 잠드는 시간 1시간 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은 단순히 잠 못 드는 밤의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임시 방편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몸이 가진 본연의 힘을 되찾아 스스로를 치유하게 하는 가장 자연스럽고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최소 2주 이상 실천해 보십시오. 어느 날 아침, 당신은 몇 년 만에 느껴보는 개운함과 함께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저절로 눈이 떠지고 온몸에 활력이 넘치는 그런 아침을 맞이하게 되실 겁니다. 부디 오늘 밤부터 꼭 시작해 보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건강한 잠과 활기찬 아침을 되찾아주는 선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친구, 동료 중에 잠 못 이루는 밤으로 고통받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이 건강한 습관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셨다면 댓글에 오늘 밤 꿀잠에 도전합니다 라고 힘차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다짐 하나하나가 모여 서로에게 큰 용기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로 계속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뒤, 2달 뒤에 꼭 다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놀라운 성공 후기를 자랑해주세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지긋지긋한 불면증에서 해방되어 매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나는 그날까지 항상 여기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